안녕하세요. 산산노응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그러니까 유비는 귀를 쫑긋이 하고 지금 듣고 있어요. 그 이제 그 공자가 3년간 심효살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그 아버지 산소 옆에 이렇게 모시고서는 무사히 끝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가장 집성촌에서 삼노들이 이제 상의를 해요. 우리 공가장에서 공자만큼 저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또 뭐 등치도 좋고 또 심성이 바르고 요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천장을 해가지고 그 공자를 밀어주자. 그 삼노들 이제 그 상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공자의 그 저기를 지위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. 해가지고서는 그 추천장을 써서 그 왕궁으로 올립니다.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는 그 창고 관리할 적에도 그 오진법에 의해서 창고를 관리를 잘했는데 그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 끊일 새가 없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. 그러니까 이게 등치도 좋고 또 이제 그 뭐 운동신경도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서는 공자는 또 활도 잘 쐈어요.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이제 지금 그 마장의 책임자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하여튼 책임감이 뛰어나니까 그리고서는 그때는 마차 그러니까 차전 전투력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예요. 그 전에는 개인별로 그러니까 뭐 마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금 얘기하자면은 전차와 비슷한 마차로 해가지고서는 그 전투를 이제 하는 그것을 그 위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예요. 그때가 언제냐면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철기 제품이 이제 나오면서 이 농업 생산력도 아주 그냥 높아지면서 인구가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쟁 양상도 이제 약간 달라지게 돼요. 이 철제 제품이 나오면서 그리고서는 그 마병에 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전차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마차를 하고서는 말들이 뭐 4필이 끄는 것도 있고 6필이 끄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는 보병들을 가서 막 짓밟는 거예요. 원래 그 춘추시대의 맹약에는 이런 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그 맹약에 대한 그 저기가 서로 이제 그 계약 그래 비슷하게 이제 그 맹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얇아져요.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. 이게 이제 그 손무가 이제 연구한 손자병법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그 들어가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여튼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. 무조건.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우위만 정하면 됐거든요. 누구네 나라가 우위에 있느냐. 이것을 정하면은 서열을 정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요 이제 전국 시대로 들어갈 그 무렵부터는 여튼 상대방 병사들을 막 짓밟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전쟁 양상이 약간 달라져요. 그게 이제 나중에 한신이 이 손자병법에 통달하면서 한신도 이제 그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형세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저기거든요. 그러니까 황노 사상은 노자의 사상은 그 인간들을 좀 그 보듬어주지 않아야 된다.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인명에 대한 아주 그냥 그 가벼운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. 상대방을 우애줘야 된다.
전쟁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. 이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이제 점점 엷어집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뭐 그 인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잔인해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. 그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뭐 모든 것을 그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기에서 또 거짓말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 그게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라요. 어느 게 진실인지도 모릅니다. 자기 자신도. 그렇게 돼요. 그런데 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차츰차츰 엷어지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살인마적인 그러한 아주 그냥 광기에 이제 흐르게 돼요. 그게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제 진시 황제가 육국을 병합할 적에는 말할 수 없이 상대방 병사들은 무조건 뭐 30만이 됐든 막 50만이 됐든 땅에다 막 갖다 묻어버리고 그 어떤 진나라에서 저쪽 그 조나라 그 병사들을 갖다가니 막 30만을 갖다가니 땅에다 막 묻어버리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.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중용을 지켜야 된다. 그리고서 중용도 인에 의해서 인에 가깝게 백성들을 위할 줄 알고 백성들을 갖다가니 보듬을 줄 아는 그러한 군주가 돼야 된다. 요 사상이 이제 맹자에 가서는 군주가 잘못하면은 왕도 갈아칠 수가 있다. 그 맹자의 사상이에요. 백성들이 최우선입니다. 맹자의 사상은 그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려를 넘어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정도전이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국 대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도전이가 졌는데 거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백성이에요. 백성을 위해서는 왕도 갈아칠 수가 있다. 그런데 이제 태종이 딱 생각할 적에는 그 고려에서 그 조선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는 정도전이한테 그 뭐 좋다고 박수를 쳤지만은 딱 넘어오고 나서는 그 혁명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정도전이는 그 말하자면 토사구팽을 당합니다. 그게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정몽주는 이제 의향을 받고 그런 이제 충성이 나와야 되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앉은 왕들도 그때그때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요. 그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. 개국할 적에는 개국하기 전에는 개국 공신들이 엄청 힘을 씁니다. 그런데 그 국가를 완전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국 공신들을 쳐내야 돼요.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. 개국 공신들이 힘이 더 세니까 왕보다. 그러니까 그 국가를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여튼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왕도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 이제 그 공자가 이제 삼전 심의사리를 끝내고 여튼 뭐 그 공가장 그 삼노들이 추천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마장의 관리 책임자로 이제 그 가게 돼요. 그러니까 공자는 마장에 가서 이제 며칠 안 돼 가지고서는 딱 파악을 합니다. 말들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노전차게 해가지고 마차로다가니 갔다가니 전쟁을 하는 게
우리 아군 쪽에서는, 적군 쪽에서는 아주 이게 공포스럽지만은 아군 쪽에서는 인명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겠다. 그 뭐 말로 해서 마차 뒤에 막 크게 가지고서는 인간 부딪히는 거니까. 안 그러면은 말 뭐 3마리 4마리씩 해가지고 큰 나무를 뒤에다 끌고 가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그 보병들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. 막 이제 쓰러지는 거지. 이 나무에 막 부딪혀가지고. 그 이제 요것을 연구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자예요. 공자가. 그러니까 마차 전쟁에 대해서는 딱 그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,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마장에 이제 책임자로 가가지고는 이 마차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. 그래 마차를 만들 적에 그 지금까지는 말을 모르면서 이렇게 그 방향 전환을 했는데, 공자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브레이크, 좌측 브레이크, 우측 브레이크 해가지고서는 이쪽 좌측 브레이크를 마차 바퀴에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그 좌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말들이. 바퀴가 이쪽은 안 돌아가니까 이쪽 우측은 돌아가고, 또 우측 바퀴에 브레이크를 딱 걸으면 이제 우측으로 말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. 우측 바퀴가 안 돌아가고 제다리 고정되고 좌측 바퀴는 막 돌아가니까 그 말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게 이 마차의 힘에 의해서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죠. 지그재그로도 갈 수가 있고. 그래서 이제 그 마차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차술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육예에 들어가요.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이제 6가지인데 4번째 어가 이게 마차술이에요. 그래 그 공자는 마차술에 대해서도 아주 그 통달을 하게 됩니다. 여기 이제 여기 그러니까 마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마차술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이 마차술이 그때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고, 이 철을 갖다가 마차의 밖에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것도 이제 공자가 연구를 하고, 또 이제 마차 만드는 그 설계도를 딱 그려가지고서는 장의사 목수한테 갖다 주면은 장의사 목수는 거기에서 그냥 그 공자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내요. 그 관을 만들던 그 기술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마차가 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시범을 보이는데, 공자는 이 마차술을 보이는데도 지그재그 뭐 마음대로 90도로 뭐 방향 전환하고, 어떤 때는 180도로 방향 전환하면서 가다가 뒤로 돌아서 딱 이렇게 달려오는데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탁탁탁 합니다. 그러니까 요 대부들이나 그 책임자들 그리고 왕도 와서 이렇게 볼 적에는 아주 그냥 그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아주 그 마차술에 뛰어납니다. 그런데 이제 유사 이래로 마차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한나라의 개국공신 하우영이가 전번에 한신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, 이 하우영이가 마차술에는 가장 뛰어나요. 유사 이래로. 이제 한나라 개국공신 중에는 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유방이를 위로 이렇게 상전으로 모시면서 그 밑에서 자기 특기를 다 발휘를 해요. 그러니까 소하는 행정, 그 장자방이는 왕사로서, 그리고 한신이는 이 병법. 뭐 전술에 대해서는 한신이만한 유사 이래로 한신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. 그런데 이 하우영이는 사람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나서 이제 한신이를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알아봤지만은 이 마차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납니다. 그 하우영이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폐연에서 이제 그 자랐는데, 어릴 때 그 바로 앞집에 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마차도 만들고 말도 길들이고, 그런데 이제 왼쪽 다리가 이게 불편해요.
어떻게 됐냐면 이제 관리로 있으면서 이 마부로 있었는데 마차를 모는 마부로 그 잘못해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전복이 돼가지고 이 다리를 다쳤어요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중간에 이 퇴임을 하고 관리해서 퇴임을 하고 와서 이제 그 말들을 길들입니다. 그런데 이제 말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거든요. 그런데 하우영이도 이 말들을 엄청 좋아해요. 그래 와서 이제 말 어릴 때부터 말 그 먹을 거 줄 적에는 하우영이가 막 갖다가니 이제 등치가 좋으니까 갖다가니 주고 또 말을 이제 뭐 그 목욕시킨다든지 이럴 적에도 하우영이가 다 해요. 바로 앞집이니까. 거기 이제 매일 놀러 가서.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말을 이제 길들이는 그 저희가 하우영이한테 새로운 말이 들어왔는데 네가 한번 길들여 보겠느냐.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내가 길들여 보겠습니다. 그 길들인다는 게 뭐냐면은 마차를 갖다가니 말한테 이제 얹고서는 그 끌고 다니는 거예요. 그 우리 이제 어릴 적에 보면은 소를 길들일 때는 소 곧두레를 해가지고서는 그 젊은 사람이 막 소를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. 잘못하면 소 뒷다리에 채이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들은 마차를 뒤에다 메고서는 그 아주 무거운 돌을 그 마차에다 싣고 그러고서는 이제 말을 막 이렇게 뛰어가게 하면서 옆에서 이제 뛰어다녀야 돼요. 그런 게 힘이 엄청 듭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차를 길들이는 거기는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이 길들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하우영이가 이제 덩치가 좋으니까 하우영이들 한번 시켜봅니다. 그런데 하우영이가 아주 그냥 그 정확하게 길을 들여요. 아주 숙련된 그 솜씨로 그 어릴 때부터 본 게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하는데 하우영이는 또 이제 막 등치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서는 말들하고 이제 교감도 잘해요. 그 수시로 이제 목욕도 시키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성질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. 그리고 말하고 이제 금방 친해지고. 그래서 이제 이 길들이는 말하고 이거 몇 시간 안 돼 가지고서는 아주 친해져 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길을 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그 말 길들이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길들일 적에는 네가 하우영이한테 부탁을 해요. 그 하우영이가 마차를 처음에는 이제 옆에서 이제 말을 끌고 다니면서 길을 들이고 그다음에 조금 길이 들으면은 마차 위에 올라타 가지고서는 이제 그 마차를 모는 거예요. 그런데 하우영이가 한 1시간 정도 말을 끌고 다니면서 길 들이고 뒤에 마차에 딱 올라타서 마차를 모르면은 하우영이 마음대로 그 마음 먹은 대로 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뭐 지그재그로 갔다가니 뺑뺑 돌기도 하고 막 아주 속력내서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하우영이가 마음대로 그 말을 몰아요. 그러니까 마차술에 대해서는 하우영이가 아주 그냥 금방 그 숙달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 폐연에 마차를 모는 뒤에 이제 그 자리가 났어요. 그런데 하우영이가 마차를 잘 못다는 것이 벌써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리로 뽑혀 들어갑니다.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. 그리고 이제 관리로 들어가서는 그때 이제 유방이는 그 사수 정장으로 있었는데 하우영이는 이 마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니도 꼭 사수에 들려서 유방이하고 얘기하고 가요. 그러니까 이 사람 볼 줄 아르니까 유방이한테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가다가니 시간만 나면 유방이한테 사수 정장한테 가서 들려가지고 얘기하고서는 현청으로 오고 꼭 이렇게 해요. 그 이제 그 하우영이하고 유방이하고 이제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